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식과 금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59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 펀드에서도 6억 7,8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암호화폐 펀드로는 70억 5천만 달러가 몰려들었죠. 이런 극명한 대조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스마트 머니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져다 줄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달러를 일시 돌파하면서 다시금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고점을 향한 준비가 된 것일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71% 상승한 10만 9,580달러대에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7.9% 상승한 2,690달러대, XRP가 2.74% 상승, BNB가 1.9% 상승, 솔로나가 5%, 도지코인이 6% 등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3.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9.5%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모닝스타 데이터에 따르면 294개의 암호화폐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이 1,6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월간 유입액이라고 하는데, 전통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유입이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에이더 홀딩스의 최고 경영자 니콜라스 린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위험 자산을 넘어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3개월간 15% 상승하며 같은 기간 13.3% 오른 금과 3.6% 상승한 MSCI 월드 지수를 모두 앞질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실질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코인뷰로 설립자 닉 퍼클리의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와 채권 수익률 상승,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현재 비트코인만이 이러한 거시 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방금 보셨겠지만 장중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일시 돌파하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 7만 4천 달러 수준에서 내려앉았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정확히는 최고점이 11만 1,900달러이지만 거의 엇비슷하죠. 1, 2%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회의에 전 세계 금융 관계자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 세미 페드 워치에 따르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9%에 달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은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높은 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 대신 대한투자처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 또한 유사한 전망이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FOMC 회의 전에 400에서 425bp로 인하될 확률이 9%였던 것에서 현재 0.1% 미만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 데이터에서 탄탄한 노동 수요가 확인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급감한
상승한 것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100bp 금리 인하를 제안하면서 이를 경제 성장의 추진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동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연준 의장 자체를 재앙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같은 대한 자산에 대한 이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국인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장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 정부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22.6%로 두 번째로 이유로 꼽혔다라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이 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가 10.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한국 투자자들의 78.2%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미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제에 기여할 요인으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28.2%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든 투자자 수가 1,825만 명에 달한다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암호화폐가 이미 대중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가상자산이 위험하다 라는 인식이 여전함에도 규제 완화 요구가 규제 강화 의견보다 높다라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도 투자 심리를 현재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죠. 이러한 정책 방향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들 또한 숨어 있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 시위 사태를 언급하면서 제기한 우려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조작하는 가짜 돈 대신 금과 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자산이라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사회 불안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 재편의 일부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 기요사키는 최근 미국 재무부 국채 입찰에서 심각한 신호를 포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5월 20일 국채 입찰 당시 외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준이 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며 시장 붕괴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투자자들의 달러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낙관론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고래 지갑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538달러일 때 이제 20배 레버리지로 5,45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을 개시했습니다. OX1F25로 명명된 이 지갑이 이 하루 만에 11,000달러 이상의 평가 이익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전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고래 투자자는 총 511.5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청산가는 88,141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적 공격적인 설정이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갑의 주인이 최근 대규모 청산을 겪었던 제임스 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기를 노리는 배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기관 투자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가 지난주 1억 1,02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의 평균 가격은 10만 5,426달러였으며 총 58만 2천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의 평균 매입가는 7만 86달러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625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스트래티지는 STRK 및 STRF 우선주의 시장 판매를 통해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회사가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면서까지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마이클 셀러가 이끄는 이 회사의 전략은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의 핵심으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쉐어스의 집계에 따르면 5월 이 비트코인 펀드만 55억 달러, 이더리움 펀드는 8억 9천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니콜라스 리는 ETF 출시 직후의 유입은 일종의 압력 해소였고, 이제는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적 접근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런던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도 비트코인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6시간 이상 대화한 뒤에 첫날 협상을 마쳤고 10일 오전에 다시 만나 이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콧 베산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미국 측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라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우리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좋은 보고들만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는 글로벌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며 비트코인 같은 대안 투자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분석가 테드 필로우스는 비트코인이 금과 S&P 500의 최근 패턴을 따르면서 1에서 2주 내로 기존 최고가인 약 11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고래 투자자의 수익이 최대 2,250만 달러, 수익률로는 22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흥미롭게도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에서도 통합과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카르다노 공동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가 XRP의 지갑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과거 XRP는 쓰레기라고 비판했던 그가 카르다노의 레이스 지갑에 XRP 지원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는 과거 갈등을 빚었던 두 커뮤니티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레이스 지갑의 경우는 2023년 4월 퍼블릭 메인넷 출시 이후 지속적인 기능을 확장해 왔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비트코인 테스트넷 지원이 추가되었고, 지난달에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출시되면서 사용자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이 호스킨슨의 XRP 통합 발표는 카르다노가 본격적으로 멀티체인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죠. 이 두 친가상자산 거물 간의 정면 충돌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 트윗을 삭제하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상황이 진정됐는데요.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6만 전자를 뚫으면서 7만 전자의 꿈에 다가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영향인데요. 이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사실상 대선 이후 계속 오른 셈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지난 2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나흘간 순 매수액만 7,620억 원에 달합니다. 6만 전자를 터치한 전날에는 하루에만 3,090억 원을 순 매수하며 가장 많이 담았죠.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러한 자금 흐름의 변화가 지속 가능할까요? 전통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의 대이동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시작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 두 번째로는 규제 환경의 개선 속도, 세 번째로는 거시 경제 불안정성의 지속 여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의 핵심 수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5월 암호화폐 펀드 순유입이 70억 달러이다. 총 운용 자산이 1,6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이 3개월간 15% 상승했다. 한국인 57.9%는 투자 확대 의향이 있고, 오늘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숫자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의 지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투기 열풍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경계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정책이 이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70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버블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